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올해 봄에서 상반기죠. 119 구급차가 3.5분마다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참 눈꽃 들 사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닥터 헬기가 또 생명 지킴이로 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비유가 될 수 있는 닥터 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원광대학교 항공의료팀의 하태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영석 국장님은 코로나19 통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또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사이 다시 8만 명대로 또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겨울철 맞이해서 뭐 기후가 건조하거나 실내 네.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전과 이렇게 다르게 우리 도민들께서 받아들이시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뭐 규모하고 달리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 같습니다. 요즘은 또 독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독감 환자들이 많아서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태욱 우리 팀장님은 항공의료팀이에요. 네네.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하태욱이고요. 항공의료팀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하는 닥터 헬기에 예. 이제 전반적인 관여하고 있는 항공의료팀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 6, 7년 전에 닥터 헬기가 도입됐다는 뉴스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 기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2006년도 5월부터 전라북도에 닥터 헬기가 운행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총 한 1,300회 정도 운영을 해서 환자 이송을 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정도 평균 이렇게 이용할까요? 대개 20에서 25명 정도 하고 있고요. 주로 응급 환자. 예, 전부 다 응급 환자입니다. 네, 그러겠죠. 예. 청각을 다투거나 이제 골든 타임, 특히 네, 먼 거리일 경우에 빠르게 이제 병원까지 와야 되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닥터 헬기인데, 전국에 8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빨리 도입이 됐네요. 예, 인천하고 또 강원 등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5번째 시작을 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빨리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가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한 7, 80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현재 1년의 운영비가 3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중에서 30%는 도비고 이제 나머지 70%는 국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직접 그 헬기에 탑승해서 네. 응급 환자들 이제 보살피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어떤 치료까지 가능한지 그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헬기 자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안에서 수술까지는 좀 어렵고요. 환자가 응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 쉽게 말해서 환자가 기계호흡이 필요하면 기계호흡기도 구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에서 간단한 처치,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처치들에 대한 기구들은 모두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이제 뉴스 보니까 뭐 가천대도 소아과 병동 이제 문을 못 연다, 레지던트가 없어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이 닥터 헬기로 또 배정해 놓으면 또 병원 업무가 또 안 돌아갈 것 같고 걱정이 돼서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원광대병원에 총 7명이 있는데요. 네. 7명이서 당직 근무로 해서 헬기 당직 하는 날에는 응급실 당직 근무를 안 하고 응급실 당직을 근무하는 날은 헬기 근무를 겹치지 않게 따로 당직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당직을 서야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이 됩니까? 원래 응급실은 1년 그렇겠죠. 365일 224시간입니다. 와, 쉽지 않네요. 네. 혹시 경험한 환자가 온데 기억나는 사례 있습니까? 한 2년 전쯤인가 위도에서 네. 이제 환자분이 배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셔가지고 위도에서 요청이 와서 네. 위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위도에서 환자를 만났는데
환자가 당시에 호흡곤란이 되게 심했고 제가 봤을 때 청색증이 심하게 오고 환자가 당장 처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흉관삭관까지는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바늘로 폐에 있는 공기를만 빼내고 안전하게 이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고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사망까지도 시간이 총각을 다투는 환자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닷가에서 하면 닥터 헬기가 인계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디에서 어떻게 착륙을 해서 환자를 이송해야 되나요? 각 섬마다는 인계점이라고 해서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해경에서 출동해서 가장 빠른 배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인계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층 뭐 연세 드신 분들 가릴 것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경우에는 촌각을 다투잖아요. 골든 타임 맞습니다. 하는데 그런 환자들도 다수였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들 이송이 대략 한 뇌혈관 질환 쪽이 30% 정도 되고, 예, 예. 30% 정도 되고 심혈관 질환이 30% 정도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외상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라도 이송을 빨리 해서 환자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섬 지역은 나가는 편입니다. 기상 여건은 어떻습니까? 좀 기상은 바람 부는 날은 출동하기가 네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닥터 헬기 자체가 안전성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상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고요. 기상은 구름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또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운행을 현재 하고 천둥 번개 뭐 역시 안 될 안 됩니다. 것이고. 네. 어쨌든 이제 현업에서의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봤고요. 국비와 도비가 이제 함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평균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고. 예. 그 현재 함께 해주시고 계신 의료진은 네. 20명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또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고요. 또 항공기가 그 안전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운항 관제탑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출동을 하기 전에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고요. 또 정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정비사분들이 출동 전후에 그 항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해마다 좀 기복은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허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 그 6년여 동안에 1,330여 회 정도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내에 그 위급한 환자분들을 이송하는데 그 정말 중대한 역할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 닥터 헬기를 좀 더 늘려 나가야 됩니까? 정부 차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이 8대 있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뭐 미국, 일본 이런 선진 국가하고 견져보면 부족한 상황이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갈수록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치가 높아지고요. 또 국격에 맞게 우리 국민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헬기 확보는 더 이제 그 확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앞으로 만약에 뭐 모든 시도가 갖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뭐 2대 이상 운영할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힘든 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주변의 소음 문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인계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개선사항 이런 것들로 여겨지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선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의료 인력입니다. 시설과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력은 양성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또 다양한 제도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남원 지역에 국립의료원을 설립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헬기가 뜨고 내리는데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 그런 내용으로 2016년도부터 이제 닥터 헬기가 운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소리는 생명이다 예. 해서. 네. 지금은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함께 해주시고 소음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이제 뜨고 내리는데 인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를 이제 자가용 또는 구급차로 이송을 해서 이제 헬기로 인계를 해드리는 네. 그 장소를 인계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우리 전라북도에는 100여 개의 인계점이 있습니다. 뭐 학교, 또 선착장, 다양한 곳이 인계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속도로 내에서도 휴게소 근처에 인계점을 두고서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환자분들의 이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일 그래도 큰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학교 운동장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뭐 옥상도 해당이 될 것이고 면적 헬기가 어쨌든 뜨고 내릴 수만 있으면 그런 공간은 다 확보를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예, 과거에는 인계점을 확보하는데도 네. 주변 지역민들의 그 달갑지 않은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계점을 확보하는데 네.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나 소리가 될까요? 데시벨이? 이제 100데시벨을 좀 약간 넘는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시기를 풍선을 터트리는 내용들로 해서 캠페인도 이렇게 벌이곤 했는데요. 이제 풍선은 한 번 터지고 말면 그뿐이지만 헬기 소리는 사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거듭 뭐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는 내용으로 최근에는 다들 함께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내 지인이 닥터 헬기를 또 이용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리 정도는 좀 참아주시면 소리는 생명이다는 그래서 캠페인까지 선진국 사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시민 의식으로 좀 참아주면서. 예, 맞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처음부터 환영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진행해 가면서 아,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해서 달라지는 것처럼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우리 하 팀장님은 이제 초창기 때부터 2016년부터 어쨌든 함께 해왔잖아요. 닥터 헬기.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네,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는 헬기장에 내렸을 때 주변에서 직접 나오셔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바람에 자기들 물품이 날린다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분들은 다 없으시고 되게 헬기가 착륙하려고 하면 바로 비켜주시고 네. 주변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애로사항은 현업에 하신 분들은 어떤 게 힘들까요? 응급의학하면 아무래도 늘 긴장해야 되는 상태고 네네. 또 지상도 아니고 헬기 타는 거는 저도 한번 타봤지만 무섭더라고요. 네, 많이 무서워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심신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네.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왜냐면 언제든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 그 당직 시간대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헬기가 공중에 떴을 때 굉장히
바람이 심하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상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들 하시는데 안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강용석 국장님은 이제 시종일관 인력 수급 문제가 정말 앞으로도 걱정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떨 것 같습니까? 의료 인력, 특히 이 닥터 헬기 관련해서는. 뭐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닥터 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희 이제 닥터 헬기를 탈 수 있는 의료진 중에 의사는 응급학과 전문의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학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전국에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 자체가 1,200명 정도를 이제 막 넘어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학과 의사 숫자가 많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다 헬기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헬기를 타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료 인력 수급 자체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하 팀장님을 보면서 또 후배들도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보람된 순간이 있어서 또 떠나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닥터 헬기 하면서 보람된 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 지난 쪽에서 할머니 70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서 이제 119 소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급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더니 환자 자체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고 빨리 태워갖고 오면서 헬기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해가면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헬기 안에서 환자분이 심장이 돌아와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환자분은 치료를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닥터 헬기로 보면 생존율이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저는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에 함께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은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닥터 헬기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첫 번째 환자분이 기흉 환자분이셨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기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폐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호흡이 곤란해서 그 돌봄을 더해드리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흉 환자분을 모셔서 이렇게 생명을 구한 경우가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4년째 되는 해에 그 1000번째 환자분은 첫 번째하고 1000번째는 또 기억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네. 보고를 동료들 통해서 받아가지고요. 이제 1000번째 환자분은 이제 뇌출혈로 해서 고창에서 원광대학교 병원이라면 차량으로 만약에 옮겨드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만약에 그 생명은 살려드릴 수 있더라도 뭐 후유증이 심해서 안타까움이 더해졌을 텐데 바로 닥터 헬기로 후송을 해드려서 건강을 되찾으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듯 살고 죽는 거 그 이상으로 삶의 질도 유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닥터 헬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하네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는데 누구나 그러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전북 도민이라면. 그 판단은 119 그 센터에서 내리게 되나요? 그 관제센터에서? 현재 일반인들은 닥터 헬기 이용을 직접적으로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서 구조를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119에서 일단 연락을 하시면 119에서 판단을 해서 닥터 헬기가 필요하다 하면 119에서 바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군요. 네네네. 그리고 각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또 이제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 지역에는 지정된 분들이 계세요. 이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지대도 많고 또 고령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닥터 헬기가 아닌가 더 싶네요. 우리 지역과 맞춰서 우리 지역과.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음. 그 닥터헬기의 대수가 좀 늘어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뭐 2호기 그리고 또 현재는 소형 헬기입니다만 이제 중형 헬기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기상 조건에서도 출동을 견뎌낼 수 있는, 출동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닥터 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그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바람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응급의학 쪽 닥터 헬기 함께하면서 6년 정도 이렇게 함께 해오셨는데, 네네. 예, 개인적인 바람도 좋고요. 예. 닥터 헬기 자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가 가는 거에 도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더 환자를 살리는데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그 앰뷸런스 지나가면 한쪽으로 차 다 빼주잖아요. 그러듯이 뭐 운동장에 이렇게 착륙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시민들이 다 이렇게 피해주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은 그 도민들에게 또 오늘 준비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닥터 헬기 관련해서도 좋고. 네. 예. 닥터 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도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그 하 팀장님 말씀 중에 흔들리는 헬기 안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바람 불 때는 예.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예. 의료진들도. 이송을 해드리는 예. 그 환자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안전을 어떤 환자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 도민들께서 맞습니다. 격려 응원을 해주시는 게 네. 어쩌면 닥터 헬기가 그 앞으로도 더 안전하게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여튼 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두 분 열심히 또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달 말까지 12월까지가 직장인들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건강 중요합니다.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